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길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려 했던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입니다. 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이에 전혀 아랑곳조차 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무도한 폭력에 맨손으로 맞서고 색색의 응원봉과 경쾌한 떼창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 흘림 없이 세계사에 없던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주권을 거역한 권력자를 끌어내는 빛의 혁명을 수행 중입니다. 작은 빛을 모아 난폭한 어둠을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힘과 가치를 증명하고 전 세계 민주국가의 모범이 됐습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 소요에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산을 높이 오를수록 바람은 더 셉니다. 지금의 이 혼란은 더 밝은 세상으로 향하는 터돌 속 어둠 같은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함께 넘읍시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도 무자비한 군부 독재 군합발도 결코 꿀리지 못한 위대한 국민의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강건한 우리 국민은 손에 손 빛의 힘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만나는 세상은 지나온 세상과는 온전히 다른 희망 세상일 것입니다.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그러한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 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선진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 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선진화가 그리고 조직시장 활성화가 우리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집중적인 미래 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올해 CES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형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AI 로봇 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 역할이 기념합니다. 새로운 통상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 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관세, IRA, 칩스법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서 성장의 기회도 그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실현 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적 성장의 길입니다.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 그리고 마침내 시대착오적 친위 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다. 한국의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포용적인 정치 시스템이 그 이유다. 우리가 이룬 번영과 발전의 근간이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역동성, 회복력을 증명하며 세계 문화와 민주주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고 일순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전진합니다. 정치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므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은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우리 공보국 실무자들은 손을 들면 순차적으로 좀 마이크를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저쪽. 예, 좀. 예.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을 재검토하신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불과 5개월 전인 작년 8월에 민주당 강령에 기본사회 실현이 명시가 됐는데 이 보도가 맞다면 정치인으로서 철학을 좀 너무 빨리 바꾸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원래 기본소득도 주장을 하셨는데 대표님 여전히 기본소득론자가 맞으신지, 만약에 기본소득론자시라면 그 재원은 토지 배당 같은 증세로 마련하실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은 것이고,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요쪽에 먼저 하실까요? 전자신문. 예. 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당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당대표 연임 도전 당시부터 오늘까지도 이제 성장론, AI,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이것들이 해답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어제 주한 미국 대사들이 만나면서 자유민주 진영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셨는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서 일부만 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마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 진영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또 다른 진영들의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그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 가지고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은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색다른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저쪽으로 좀 가볼까요? 예. 네, 대표님 오마이뉴스 복권 기자라고 합니다. 저기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민주파출소랑 카톡 검열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민주당에선 가짜뉴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게 신고가 되면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국회 공당이 이제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도 고발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엄포를 놓는 건데,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전국에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뉴스를 보고 나르는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대표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뭐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되고 또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경고하고 또 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극단주의 세력들이 바로하고 있고 그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도 다 직접 보셨겠지만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소위 이 무도한 폭력과 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의 근원, 이유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무슨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을 해서 뭐 90명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신문을 했더니 자백을 했다. 이런 가짜뉴스를 아주 버젓이 유포를 하는데 이거는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고 모두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작동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기초, 기본적 정보를 왜곡하면 그건 타인의 주권을 빼앗는 공화국의 기초 원리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강주장님 전달해 주십시오. 예.